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제가 좀 신기한 뉴스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GTX 있잖아요. 네. 이 호재 중에 호재, 네. GTX. 네. 인덕원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덕원에 네. 있는 한 지역에 이름을 보니까요,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네. 엘센트로라는 단지가 16억 원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12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4억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네. 네, 교통 호재가 정말 무시 못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하락 거래가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네. 호재를 이제 해석하고 호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자, GTX 호재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6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GTX 신호선인가요? 네. 신호선이면은 사실 언제쯤 완공될까요? 그 완공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호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호재예요? 어찌됐든 이걸 탁탁 연결을 뭘 해주지 않습니까? 뭘 탁탁탁이야. 연결 탁탁 해주고 빨리 탁탁탁 갈 수 그러니까 있게끔. 연결이 탁탁탁이라는 거는 완공이 되어야 연결이 탁탁탁 되는 거죠. 내가 선점하는 거 알죠,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여러분이 이제 호재거리를 해석할 때 뭐냐면요, GTX 신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모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15년에서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10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20년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정도의 완공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네. 2024년 완공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예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토계획에 이제 교통 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지. 1차, 2차, 3차, 5차 막 이렇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넘어갈 때 그게 아마 5년 정도 이제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거를 필요하다라고 해도 국가 예산을 여기 교통에다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통 분야에 해당되는 국가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먼저 급한 데부터 일단 계획이 1차, 2차 생겼으면 1차부터 넣고 이거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A, B, C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C노선 같은 경우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GTX C노선 이게 이제 호재거리죠. 네. 16억이 됐어요. 호재거리는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계속 올라갈까요? 얘는 100억까지 가겠네. 개통할 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눈빛이 안타깝다라는 눈빛이네요. 이게 네. 16억이면 아마 개통됐을 때 가격 정도예요. 이미 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가격이 그럼? 그렇죠. 거의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지금 네.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 상승장인데 네. 이렇게 4억이 뚝 떨어진 거래는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호재가 만약에 천천히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계단식으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사실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인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적인 호재의 개념을 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덕원은 지금 일종의 경기도권역인데 그때 한참 얘기 나오던 게 어떻게 서울보다 더 비싸냐. 네, 맞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건 인정한다. 근데 자, 이 호재가 뭐냐? 서울 접근성이에요. 서울로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더 높아야지. 어떻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얘가 더 높아지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상승장에서 호재가 생기면 굉장히 부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성을 잃고 와서 막 사기만 하면 가격은 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GTX A하고 GTX C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아요? A가 더. A가 훨씬 좋죠. 근데 A 노선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C 노선이 더 많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느냐에 따라서 붙는 그 새가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파르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은 호재거리가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 거품은 이제 당분간 빠질 일이 남은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호재거리는 그 가격보다 좀 더 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항상 이제 굴곡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면 이때 가파르게 형성됐던 버블이 싹 꺼지는 시점이 오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악재로 변할 때도 있어요. 악재로 변할 때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하락 시기에 한번 보세요. 뉴스가 뭐 나오냐? 언제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네. 예,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공사가 중간에 뭐 어디에서 누가 변경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 이런 건 이제 완전 악재가 돼 버리죠. 이렇게 거품이 꼈던 게 그걸로 인해서 훅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이 더 커져가지고 가격이 그렇죠. 반영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지금 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성을 찾았잖아요. 이성을 찾은 입장에서 비교해 봤더니 야 저게 호재가 있는 건 인정해. 그렇지만 그것 대비 가격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보면 이제 이 가격에는 살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게 되면 결국에는 팔 사람이 누군가가 그래도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번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격이 만족해 라고 싸게 팔아버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좀 초반부터. 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진짜 매섭게 올라가긴 했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훅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걸 좀 눈앞에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런 경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것과 거래량이 없이 가격만 크게 상승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크게 상승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단지별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네. 떨어지는 폭이. 그러니까 단지보다는 예를 들면 인덕원에 있는 것들도 뭐 구축과 신축 네.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축 위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빠질 때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죠. 많이 오른 만큼 네.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호재나 악재 이런 거를 판단할 때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약간 투자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네. 단기간에 좀 높은 수익률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재거리 위주로 좀 살펴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 호재에 대한 가격 반응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어려운 그게 거예요.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냐? 호재거리에 반응할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변의 전체적인 지역의 시장 분위기, 사이클만 파악하면 이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이 GTS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GTS 매 호재 강의 같은 것도 네. 정말 많았단 말이죠. 나중에 네. 보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GTX 호재에 있던 것들이 나중에 하락 시기에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떨어져.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GTS를 보고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거를 또 역이용하는 법도 있어요. 그럼 살짝 저희만 할까요? 역이용하는 건 뭐냐? 어쨌든 호재가 있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공사가 완료돼서 진짜 이 편리성을 누리고 그리고 이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이게 이제 진짜로 호재거리냐 아니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참 경정철 같은 경우가 막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유행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현실화됐더니 이게 완전 거품이었다는 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왜냐하면 경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GTX에도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바램으로써 그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돼봐야 이게 정말 호재거리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네, 거죠.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어쨌건 간에 실현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네. 이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될 거는 확실히 맞아요. 이게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등락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꾸로 했군요. 낙등이죠. 낙등이 있는데 자, 제가 하락 시장 때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때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 거를 바닥권에서 쌀 때 사는 사람들은 또 많이 올라가는 경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집중하셨죠, 모두들. 네. 네. 떨어졌을 때 사놓고 네. 바람 불었을 때 또 최고의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이게 모든 투자 상품은요, 일관성 있는 격언이 있어요. 명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뭔가가 부풀어지기 전에 사서 뉴스 현실화 됐을 때는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쓱 가서 샀다가 네. 사람들이 이게 몰리더라, 뭐 그렇죠. 신고가 빵빵 터지더라, 그때 팔고 나와라. 그렇죠. 그거는 완전 초고수의 경지 아닙니까? 그 고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걸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여서 그렇지 이걸 지나고 보면 이게 답이었구나를 알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하기 힘든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집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사러 와. 이때 파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더 오를 것 같기 맞아요. 때문에. 좀 더 한 달만 네. 지나면 더 몇 억 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팔기가 어려운 거지. 본인이 욕심을 더 부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지나고 나면 그때 당시에 팔았던 게 가장 좋은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그게 마음 컨트롤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면서 과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삼아서 이게 벗어나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를 인지한 다음에 이때는 나는 잘해야지. 그리고 욕심을 좀 버려야지. 근데 진짜 그게 진짜 힘들다는 거. 욕심 버리는 게 정말 네. 힘들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GTS 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이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